민혁이의 구두가 인도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그의 집으로 다가갔다.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그는 긴 출장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저문은 햇빛이 잘 정돈된 정원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피어나는 라벤더 향기를 실어왔다. 힘든 일주일간의 출장 후 민혁은 아내 혜진과 포옹하며 집의 안락함 속에서 쉬고 싶었다. 현관문에 가까워질 무렵 창문을 통해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은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고 나면 이혼을 요구할 거야. 그 돈이 필요하거든.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 말은 공기 중을 날카롭게 가르며 민혁의 세상을 단숨에 산산조각냈다. 또 다른 목소리는 혜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미주의 목소리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피가 귀에서 울리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점들이 이어졌다. 혜진에게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를 남긴 늦은 밤들, 그녀를 은밀히 미소 짓게 했던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그의 가족 재정에 대한 혜진의 관심. 이제 모든 것이 소름 끼치게 들어맞았다. 민혁의 턱이 경직되며 그의 손은 서류 가방을 꽉 쥐어 하얗게 변했다. 수년간의 사랑과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곧 다른 감정으로 차분해졌다. 결단력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민혁은 자신의 표정을 평온하게 억누르며 내면의 감정을 숨겼다. 그는 혜진에게 자신이 충격을 받았음을 들키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니, 그는 그녀의 게임을 받아들여 이길 작정이었다. 의도적으로 태연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여보, 나왔어, 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내면의 혼란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혜진은 복도에 나타났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미소는 눈부셨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의 표본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민혁은 그 가면 너머의 맹수를 보았다. 민혁, 예상보다 일찍 왔네. 혜진은 말하며 방을 가로질러 그의 뺨에 키스를 했다. 한때 소중했던 그 행동은 이제 그의 피부에 독처럼 느껴졌다.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민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기 들리는 게 미주인가? 혜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놀람인가? 걱정인가? 그러나 곧 그녀의 표정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그래, 그냥 잠깐 이야기하려고 들렀어. 미주, 와서 인사해. 미주가 방으로 들어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민혁은 그녀가 혜진을 흘낏 보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무언의 교감이 오갔다. 민혁, 집에 온 걸 환영해. 미주가 과도하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출장은 어땠어? 성과가 있었어. 민혁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는 언제부터 혜진의 속임수에 가담했던 걸까? 그래도 돌아오니 좋네. 집만 한 곳은 없잖아. 혜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한때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제 민혁의 신경을 거슬렀다. 당연하지, 여보. 씻고 오지 그래? 내가 저녁 준비할게.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실로 올라갔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는 동안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혜진과 미주의 낮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흔적을 감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혜진이 옆에서 자는 동안 민혁은 깨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다. 사랑했던 여자, 함께 쌓아온 삶,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하지만 속임수는 둘이서도 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 조심스럽게 그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혜진의 가방에서 그녀의 휴대폰을 꺼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화면이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민혁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이며 메시지와 이메일을 검색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혜진과 지훈 최 사이의 증거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지훈, 부드러운 말솜씨로 유명한 투자 상담가이자 민혁이 친구로 여겼던 사람. 그들의 대화에는 열정적인 고백, 비밀 만남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었다. 민혁의 인생을 파괴한 후에 만들어진 미래였다. 민혁의 한쪽 손은 주먹으로 굳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계속 읽기로 결심했다. 각 메시지는 무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탄약이 되었다. 창문을 통해 새벽의 첫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 민혁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는 다시 침대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혜진이 옆에서 잠꼬대를 하며 뒤척였다. 한때 그는 그녀를 끌어안곤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손길은 그의 피부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민혁은 눈을 감고 잠든 척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혜진과 지훈은 전쟁을 선포했고 그는 반드시 승리할 작정이었다. 다음 날, 민혁은 부모님의 집 앞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노크를 하려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평범한 교회의 집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카멜리아가 앞뜰에서 피어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아끼던 오래된 소나타가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익숙한 풍경조차도 혜진의 계략으로 인해 더럽혀진 것처럼 느껴졌다. 심호흡을 한 뒤 민혁은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어머니 은주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민혁을 보자 환히 빛났지만 민혁은 그녀의 눈가주름과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다. 민혁, 이런 반가운 일이. 은주는 그를 껴안으며 외쳤다. 들어와, 들어와. 내 아버지가 널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민혁은 그녀를 따라 거실로 들어가며 부모님의 건강이 쇠퇴하고 있다는 미묘한 징후들을 살폈다. 벽을 따라 새로 설치된 손잡이들, 부엌 카운터 위에 늘어선 처방 약병들. 그의 가슴이 아려왔다. 혜진이 그들의 취약함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이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꺼운 담요가 다리에 덮여 있었고 따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요를 벗지 않았다. 준호이가 민혁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며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 우리 아들이 왔구나, 준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민혁이 기억하던 것보다 약해져 있었다. 웬일로 왔니? 민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그냥 들러봤어요. 두 분 잘 계신지 보려고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요. 은주는 그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무슨 소리니, 얘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우리가 다 알잖니? 게다가 혜진이 요즘 정말 많이 도와줬어. 자주 들러서 장도 보고 심지어 재정 서류까지 도와줬단다. 혜진의 이름이 언급되자 민혁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는 태연함을 유지했다. 그래요. 그녀가 참 생각이 깊네요. 무슨 서류를 도와줬나요? 준호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유언장 같은 거 업데이트했지? 혜진이 우리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말이야. 그녀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민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혜진이 부모님을 조종해 유언장을 바꿔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남기도록 했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민혁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버지, 어머니, 변호사님을 한번 같이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은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니, 얘야?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다. 전혀 아니에요. 두 분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모든 게 확실히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놓이죠. 잠시 망설이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아마 현명하겠구나. 내일 내가 시간 있으면 같이 가보자. 좋아요.
민혁은 말했다. 이미 계획이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다음 날, 민혁은 부모님 옆에서 박민호 변호사의 단정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나이가 든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씨 부부, 박 변호사는 말했다. 지난달 변경된 유언장을 검토하고 싶으시다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우리 며느리 혜진이 몇 가지 업데이트를 제안했어요. 민혁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박 변호사님, 그 변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가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민혁은 부모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 재산, 집, 저축, 심지어 아버지가 아끼던 소나타까지 모두 혜진에게 남기고 민혁에게는 명목상의 금액만 남겼다는 내용이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은주는 당황하며 말했다. 우리가 민혁을 그렇게 제외할 리가 없잖니? 민혁은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혜진이 이걸 도울 때 뭔가 사실을 왜곡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준호이의 얼굴이 굳어지며 그의 옛 강인함이 잠시 비쳤다. 박 변호사, 이 변경 사항들을 즉시 되돌려주세요. 원래 의도했던 대로 모든 것을 민혁에게 돌려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민혁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 이 씨, 잠시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둘만 남게 되자 박 변호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난 너희 가족을 오랫동안 알아왔단다. 이번 일은 뭔가 수상해.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게 좋을 거야. 이민혁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박 변호사님. 반드시 그럴 겁니다. 백스톤 조사사무소는 민혁이 평소 다니던 세련된 현대적인 환경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그곳은 거친 결의가 느껴지는 분위기를 풍겼다. 서리가 낀 유리문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는 장민수, 사설 탐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혁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문을 두드렸다. 거친 목소리가 들어오세요 라고 외쳤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마치 누아르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남자를 발견했다. 장민수는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그의 책상은 서류와 반쯤 비어있는 위스키 병으로 어지럽혀 있었다. 이 씨, 장 탐정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혁은 굳은 자세로 앉았다. 아내의 행동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녹음,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요. 장 탐정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좀 복잡한 일이군요.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민혁은 중얼거리며 책상을 가로질러 서류를 밀었다. 이게 그녀의 행동에 대해 내가 아는 전부입니다. 장소, 시간, 상대방의 정보까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빨리요. 탐정은 서류를 넘기며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군요. 이건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이민혁의 턱이 굳어졌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 탐정의 얼굴에 느린 미소가 퍼졌다. 좋습니다. 이 씨, 시작해봅시다. 민혁이가 사무실을 떠날 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프로젝트 매니저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30분 후 고객 회의. 한울 계정. 매우 중요. 민혁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개인적인 일이 너무 많아 그는 한울 프로젝트를 거의 잊고 있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이 개발 프로젝트는 그의 경력을 좌우할 수도 있었다. 혜진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고 민혁은 일에 몰두했다. 다음 몇 주는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로 변했다. 낮에는 완벽한 전문가로서 혁신적인 디자인과 세심한 주의로 고객들을 감탄시켰다. 밤에는 혜진에 대한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한울 프로젝트는 그의 낮 시간을 전부 소비했다. 민혁은 자신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고객들을 놀라게 했다. 회의에서 그는 집중력과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엉망이란 사실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이런 작업은 처음 봅니다. 한울 대표는 한 프레젠테이션 중에 말했다. 3D 렌더링을 보며 그의 눈은 놀란 표정을 띄었다. 마치 제 생각을 읽으신 것 같군요. 이 대표님. 민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저는 고객의 비전을 완벽히 이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열정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운전하며 민혁은 자신의 옛 자신감을 잠시 느꼈다. 개인적인 삶에서 불시에 당했을지 몰라도 직업적으로 그는 여전히 최고였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현실이 다시 그를 강타했다. 혜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여보,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그녀는 그의 팔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민혁은 그녀의 손길에 억지로 몸을 기대며 떨림을 억눌렀다. 그냥 큰 프로젝트 때문이야. 걱정할 거 없어. 혜진의 눈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좁아졌다. 그래도 당신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일 밤에 민수랑 수진이랑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 당신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말이야. 잠시 동안 민혁은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다. 자신의 동료와 그녀의 친구를 동석시키다니? 그러나 곧 표정을 다잡고 감사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지네, 여보.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혜진이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섰을 때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절호의 기회를 준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저녁, 민혁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수박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 부동산 중개인은 혜진의 메시지에서만큼이나 실제로도 매끄러웠다. 하얀 치아와 연습된 매력을 자랑하며 그는 민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혁, 친구. 너무 오랜만이야. 일은 어때? 민혁은 재킷 주머니에 숨겨진 녹음 장치를 의식하며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불평할 것 없지? 너는 어때, 민수? 흥미로운 거래라도 있나? 민수의 눈이 반짝이며 그의 자만심은 믿기를 거부하지 못했다. 알다시피 항상 뭔가 준비 중이지. 사실 곧 시장에 나올 몇 가지 주요 부동산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어. 민수가 자신만의 독점적인 부동산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자 민혁은 혜진이 그의 연인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내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자만심에 빠져있던 민수는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은 점점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민수의 농담에 지나치게 크게 웃었고 민수와 민혁 사이를 초조하게 오가는 눈길을 보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혁은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직한 남편처럼. 그는 민수의 농담에 웃고 혜진의 레스토랑 선택을 칭찬하며 그들의 관계를 폭로할 대화를 능숙하게 이끌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민혁은 녹음된 증거를 가득 모았다. 민수의 내부 거래에 대한 자랑에서부터 혜진의 간접적인 언급까지. 건배를 하며 민혁은 약간의 만족감을 느꼈다.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큰 승리를 거둔 셈이었다. 혜진과 민수는 자신들이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곧 민혁이 몇 수 앞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호강에 세련된 사무실은 계산된 냉혹함을 풍기고 있었다. 민혁이는 강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 몸을 꼿꼿이 세우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변호사는 민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강 변호사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손가락을 마주대고 말했다. 이 대표님,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몇 년 동안 이 일을 계획해왔어요. 가족을 속이고 제 자산을 빼돌리려 했으며 민수박이라는 부동산 중개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증거는 있습니까? 민혁은 USB를 꺼내 보였다. 녹음, 문자 메시지, 재정 기록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냥꾼 같은 미소를 지었다. 맡겨주세요, 이 대표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민혁과 강 변호사는 철저하게 사건을 준비했다. 민혁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상상 이상으로 깊이 얽혀있는 문제의 실체를 밝혀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이 집무실에서 금융 서류를 검토하던 중 한 이름이 그의 눈에 띄었다. 이엔바 건축사무소. 그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혜진과 민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그의 자산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경력 전체를 위협하려 하고 있었다. 서류에는 민혁의 프로젝트 자료와 고객 명단을 훔쳐 새로운 건축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민혁은 손을 꽉 쥐어 서류를 구기며 분노를 억눌렀다. 그들의 대담한 계획은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민혁이는 집에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는 혜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소소한 대화를 이어갔고 머릿속으로는 모든 대화를 기록했다. 집 곳곳에 설치된 은밀한 카메라가 혜진과 민수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생생히 포착했다. 어느 저녁, 혜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여보, 거실을 새롭게 꾸미는 게 어때요? 당신 생각은? 민혁은 노트북에서 눈을 들어 무심한 관심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좋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혜진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카운터 위 꽃병에 숨겨진 카메라는 그녀의 모든 말을 기록했다. 이후 민혁은 영상을 검토하며 그녀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미세한 모순을 분석했다. 한때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던 이 가족의 집은 이제 민혁에게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그는 현관문 앞에 서서 앞으로 닥칠 대결을 준비하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을 잠시 느꼈다. 문이 열리자 그의 여동생인 이민영이 나타났다. 평소 따뜻한 미소는 차갑고 적대적인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오빠, 여기 웬일이야? 민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민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일이야. 거실에서는 긴장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민영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얼굴에는 반항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혜진 언니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변명하려고 왔다면 그만둬. 언니가 다 얘기해줬어. 민혁은 이를 악물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래. 뭐라고 했는데? 오빠가 무심하고 심지어 잔인하대. 그리고 가족 유산에서 언니를 제외하려고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빠. 엄마 아빠를 위해 언니가 해준 일들 생각하면 잠시 동안 민혁은 혜진의 정교한 거짓말 능력에 감탄했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폴더를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민영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진실이야. 민혁은 간단히 대답했다. 혜진이 숨기고 있던 모든 것, 민수와의 관계, 부모님을 조종하려는 시도, 훔친 돈까지. 전부 여기 있어. 민영의 손이 떨리며 폴더를 집었다. 그녀가 읽어내려가자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충격과 불신으로 크게 띄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안타깝게도 사실이야, 민영아. 혜진은 우리 모두를 속였어. 눈물이 민영의 눈에 고이며 그녀는 배신의 무게에 압도되었다. 오, 하느님. 오빠, 미안해. 전혀 몰랐어. 나도 언니를 도왔어. 가족 재정 상태나 오빠의 일정 같은 걸 언니한테 알려줬어. 난 둘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민혁은 여동생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영아. 혜진은 우리 모두를 속였어. 하지만 이 일을 바로잡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민영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한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뭐든지 할게요.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민혁이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민영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오빠에 대한 충성을 완전히 회복했다.
둘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 혜진과 민수를 상대로 한 사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직장에서 민혁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고객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고 중요한 문서들이 사라지며 그의 신뢰도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 또 다른 미팅 연기 이메일을 확인하며 좌절감이 쌓이던 민혁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냈다. 이 모든 것이 민수의 지딤이 분명했다. 그는 결의를 다졌다. 이런 유치한 방에 공작이 자신을 꺾게 두진 않을 것이다. 민혁이는 곧 혜진에게 그가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었다. 이 집은 한때 민혁과 혜진이 함께한 삶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공허한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차에서 내린 민혁은 굳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현관으로 들어섰다. 집안에서는 혜진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여보, 그거 당신이야? 나 장례식 준비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민혁이 방에 들어서자 멈췄다. 그는 문간에 서서 딱딱한 자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혜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게 뭐야? 민혁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부엌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그녀 쪽으로 밀었다. 혜진의 손가락이 약간 떨리며 봉투를 열자 그녀의 눈은 서류 내용을 읽으며 커졌다. 이혼 서류였다. 혜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뭐야, 민혁. 농담이겠지. 민혁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농담 아니야, 혜진. 난 다 알고 있어. 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곧 분노로 물들었다. 다 알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수와의 관계, 우리 부모님을 조종한 것, 내 유산을 훔치려는 계획, 내 고객들, 내 경력 전부. 정말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민혁의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박히듯 전달되었다. 혜진은 충격에서 금세 분노로 돌변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내밀며 그의 앞에서 날카로운 손톱을 휘둘렀다. 너 이렇게 날 대할 순 없어? 내가 너와 이 가족을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해봐.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한 일.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배신을 말하는 거야. 혜진은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변하며 간청하기 시작했다. 민혁, 제발. 내가 오해한 거야? 난 너를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만해, 혜진. 내 연기는 여기까지야. 더는 안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혜진은 표정을 바꾸며 낮은 목소리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민혁. 내가 널 무너뜨릴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만들겠어.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아니, 혜진. 내가 잘 모르나 본데 난 이 순간을 준비해왔어. 내가 했던 모든 거짓말, 조작, 그리고 민수와의 비밀 만남까지 전부 기록해놨어. 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연결되자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빨리 와. 다 들켰어. 민혁이 다 알아. 몇 분 후 타이어 소리가 들리며 민수가 집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민혁이 뭘 알아?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에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혁의 회사만 손에 넣으면 그의 모든 고객 정보를 가질 수 있어? 그의 유산과 혜진의 돈까지. 더하면 우리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지? 그 바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이민수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고 그는 혜진과 민혁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혁은 차갑게 말했다. 변호사와 얘기해보는 게 좋을 거야. 너희 둘 다 필요할 테니까. 혜진과 민수가 충격에 휩싸여 서 있는 동안 민혁은 자신의 물건을 챙겼다. 문 앞에 서서 그는 그들을 한번 돌아보았다.
이혼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머무를 거야? 혜진, 너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 집은 이제 우리 둘 다의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민혁은 집을 나섰고 혜진과 민수는 그들의 계획이 산산조각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법원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민혁은 변호사인 강지훈과 함께 법원 입구를 걸어 들어갔다. 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준비됐습니까? 민혁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끝내줘. 법정 안에서 혜진과 민수는 그들의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다. 혜진의 명품 의상은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을 가릴 수 없었고 민수의 자신만만한 미소도 온데간데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혜진과 민수의 변호사들은 민혁을 악당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들은 민혁이 냉담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며 혜진을 헌신적인 아내로 남편의 잔혹함에 절망한 희생자로 묘사했다. 그러나 민혁과 강 변호사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다. 그들은 혜진과 민수의 거짓말을 하나씩 철저히 해체하며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첫 번째 증인으로 민혁의 여동생 민영을 불렀다. 그녀가 증언석에 오르자 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민영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혜진이 오빠가 냉담하고 가족에서 자기를 제외하려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가족 재정 상태도 알려줬죠.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혜진의 변호사는 민영의 증언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그녀의 증언은 확고했다. 다음으로는 깜짝 증인으로 혜진의 전 절친이었던 윤지가 등장했다. 윤지는 혜진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어요. 혜진과 민수는 몇 년 동안 이 일을 계획해왔어요. 민혁의 돈, 사업,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죠. 증인들이 차례로 민혁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혜진과 민수의 단결된 모습은 서서히 무너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비난의 시선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희생양으로 삼아 어떻게 자신을 구할지 고민하는 듯 했다. 마지막 결정타는 강 변호사가 재무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기록에는 혜진이 공동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것과 민수와 함께 민혁의 설계를 도용해 경쟁 건축회사를 설립하려던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혜진은 결국 자제력을 잃고 벌떡 일어나 민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그 사람 아이디어였어요. 그가 나를 설득했어요. 난 원래 민혁을 해칠 의도가 없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계획은 내가 짠 거잖아. 그의 부모님을 조종한 것도 내가 했잖아. 두 사람이 법정에서 계속 소리치며 서로를 비난하는 사이 민혁은 침착하게 앉아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혜진과 민수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의 말이 공중에 울려 퍼졌다. 제시된 압도적인 증거에 따라 본 법원은 민혁 씨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이혼은 성립되며 모든 자산은 혼전 계약에 따라 분배됩니다. 혜진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법정을 울렸지만 민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의 단추를 잠그고 혼란을 뒤로 한 채 법정을 나섰다. 판사실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민혁은 강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명만을 기다리는 최종 서류가 놓여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민혁 씨. 판사가 서류를 민혁 쪽으로 밀며 말했다. 이로써 당신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혜진 씨, 아니 이제는 이혜진 씨가 당신의 자산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그녀의 부정행위와 재정적 부정 때문입니다. 민혁은 펜을 집으며 물었다. 사업과 설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법원은 이혜진 씨와 박민수 씨가 당신의 설계나 고객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한 박민수 씨는 재정 사기에 대한 별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혁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어깨에서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법원 밖에서는 기자들이 성명을 요구하며 몰려들었다. 민혁은 계단 위에 서서 강 변호사와 함께 있었다. 민혁 씨,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군중 속을 지나며 민혁은 대기 중인 차로 안내받는 혜진을 발견했다. 둘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절망,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마도 자신이 잃은 것들에 대한 깨달음일 것이다. 민혁은 시선을 돌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몇 주 후, 민혁은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 서 있었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새로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의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민영의 메시지가 떴다. 새 직장은 어때요? 우리가 벌써 그리워요. 민혁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타이핑했다. 새로운 도전이지만 내가 딱 필요했던 거야. 나도 그리워. 민영아, 전화를 내려놓으며 민혁의 눈길이 책상 위 액자에 닿았다. 액자 속 사진은 부모님과 함께한 모습으로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찍힌 것이었다. 그는 사진을 들어 엄지로 미소 짓는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해냈어요. 모든 걸 바로잡았어요. 그의 생각을 방해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새 비서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이 대표님, 2시 약속 손님이 오셨습니다. 민혁은 사진을 내려놓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일어섰다. 고마워요, 설아. 모시고 들어오세요. 새로운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며 민혁은 목적의식을 느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필로그 3년이 흘렀다. 하루하루가 민혁을 과거의 고통과 배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의 새로운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며 혁신적인 디자인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성으로 명성을 얻었다. 민혁은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건축계에 빛나는 별들과 함께 언급되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민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최신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그의 작업에 부드러운 배경음을 더해주었다.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그의 집중을 깨뜨렸다. 찡그리며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을 시간은 아니었다. 문을 열자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에 그는 얼어붙었다. 혜진이 복도에 서 있었다. 한때 세련되고 자신만만하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옷은 낡았고 완벽했던 머리카락은 생기 없이 흘러내렸으며 어두운 다크서클이 그녀의 눈을 감싸고 있었다. 혜진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할 얘기가 있어요. 잠시 동안 민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말없이 옆으로 비켜 그녀를 들여보냈다. 혜진은 아파트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며 민혁의 성공을 나타내는 흔적들을 눈으로 훑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리며 흐느꼈다. 미안해요, 민혁. 제가 틀렸어요. 정말 끔찍하게 틀렸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친구들도. 민수는 감옥에 있어요.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그를 향해 다가오며 손을 내밀고 간청했다. 내가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당신의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혁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따뜻함도 없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이 부서진 여인에게서 한때 사랑했던 혜진의 모습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드러낸 계산적인 모습을 기억했다. 혜진이 눈물 속에서 말을 마쳤을 때 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없었다. 안녕히 가세요. 혜진이 그렇게 말하며 그는 문을 열어 그녀에게 나가라고 손짓했다. 혜진은 그의 말의 최종성을 깨닫고
다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다 잠시 멈춰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문을 닫아버렸다.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던 혜진의 흐느낌이 멀어지자 민혁은 다시 아파트로 돌아섰다. 창가로 걸어가 비에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혜진의 고통에 대한 기쁨이 아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이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를 파괴했다. 민혁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그의 미래를 상징하는 설계도에 집중했다. 그는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세웠으며 과거의 유령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일에 몰두하며 민혁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살아남았고 성장했으며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웠다.